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붓기도 거의 없는 편이시고 나고 좋은 거죠. 또 심지어 결과도 좋다고 궁금하시죠? 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솔루션 의원 김소월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프팅이 뭔지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냥 들어서는 리프팅 하는 시술인가? 얼굴을 잡아당겨서 실을 이용해서 얼굴 윤곽을 위로 올리는 시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입술 쪽의 윤곽을 잡아주면서 입술 쪽의 전체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는 신개념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시술에 개발할 때는 그 주인공은 저예요. 네. 니즈가 저였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입술이 볼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되게 옹졸해져 있어요, 내 입술이. 진짜 얇아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모습을 보고 그 노화가 됐다는, 에이징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도 너무 슬프지만 그 종이짝같이 바르르 떨고 있는 그 제 입술을 보면서 그게 너무 슬펐죠. 급하게 와서 병원에서 필러 시술을 했지만 필러만으로는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원두, 충분히 이발전도 안 되고 모양이 해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만족을 못 하는데, 그럼 내가 만족을 못 하면은 분명히 다른 고객분들도 여태까지 만족을 못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필러 외에 다른 건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같이 뭔가를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짝꿍을 만난 거죠. 저를 만났죠? 립 플러스 리프팅이어서 입술 자체의 모양의 컨투어, 윤곽이나 볼륨에도 신경을 쓰지만 입술 조직의 주변을 전체적으로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리프팅 시켜주면서 입꼬리도 올려주고 인중도 축소시켜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술 주변의 조직을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단순한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변하는 하관 쪽에서의 변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많이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시술이죠. 이건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요, 인중이 길고 짧고 그리고 입술 두께가 얇고 두껍고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지, 여자분이냐 남자분이냐에 따라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물론 여자분이면 조금 더 그 큐피트 화살 라인 쪽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입술 윤곽을 조금은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 외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되게 놀라시는 게, 시술을 하시고 나서 입술 필러 하시면은 보통 그냥 다 필러 할 때 바늘 자국 나 있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얘도 실이 들어간 입구 그 자국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술 끝나고 났을 때 얼굴에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붓기도 거의 없는 편이시고. 이 부분은 이번에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좋다는 걸 새삼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달 정도에 오셔서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때 당시 이제 필러랑 실이랑 같이 진행을 하셨었죠. 필러만 단독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레스틸란의 입술 전용 필러로 나와 있는 키스를 사용을 해도 입술에 주입을 하면은 예쁘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유지 기간이 겁나 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가 잘 되는, 예쁘게 유지가 되는 건 한 두세 달이고, 그 이후에는 모양은 아주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빠져들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입술 필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모양이 조금이라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한 두 달? 세 달? 이 정도 사이에 한 번씩 오셔서 계속 리터치를 하세요. 약간의 볼륨 변화도 용납이 안 된다면 그 정도 간격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12월에 시술을 받으셨고 이번에 내원하셔가지고 외국에 계신 분인데 제 시술을 받으러 오셨던 분 같은 경우는 입술 필러로 해서 생겼던 볼륨감은 좀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로 만들어 놓은 입술의 윤곽선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더라고요. 받으신 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그냥 필러만 딱 채우면은 그냥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술은 간단하게 끝나고 윤곽선이 또렷하게 있다 보니까 조바심을 갖고 막 필러를 하러 와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선 따라서 잘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이크업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하니까 필러가 먼저 빠지더라도 윤곽선이 또 또렷하면은 그것만 자체로도 또 충분히 또 예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실이 녹으면서 주변 조직이랑 천천히 좀 반응을 하면서 섬유화도 되고 탄탄하게 일어나는 조직의 변화가 그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오히려 나중에 더 오래 필러보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되죠. 그 입술 필러를 이미 근데 막 끼우러 해오셨어요. 저는 정말 그 상태를 정말 손대기 싫었어요. 근데 그분의 미적 취향은 제가 못 건드려요. 이미 그분은 되게 확고하세요. 제가 안 해드리면 옆집 가서 하세요. 똑같이. 끼우러 다시. 그래서 잘 조금 바른 다음에 조금 약한 끼우로 했어요. 그러면서 실을 넣어서 큐가 조금 더 옅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완전 비추.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성형외과에서 예전에 일을 할 때 피부과에 있으면 각종 성형외과 부작용 환자분들이 오셔서 흉터 치료 받으시는데 와 엄마야 쪼커 되신 분 오셨었어요. 진짜 양쪽으로. 입꼬리 올리는 수술은 정말 흉터가 잘해도 남아요. 잘해도 남아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그 스카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쁘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꼬리는 최종적으로 웃는 상태로 잘 잡아줘. 뭐 웃는 인형처럼 마무리가 되는 것이 뭐 사람의 얼굴인가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싸고 좋은 거죠. 아이고 안 해, 이거. 다시 나누시. 싸고 좋은 건데 사실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싼데 좋은 거보단 좋은데 싼 거를 찾기 어렵듯이 좋은 것 중에 그나마 싼 걸 조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리프팅에 들어가는 실은 일단은 눈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얇은 실을 넣어서 주름을 메꾸거나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실 한 가닥 한 가닥씩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입술 윤곽선을 따라서 실을 넣을 때는 한 가닥 한 가닥씩 넣으면은 20번 반을 찔러야 돼요. 흉도 잘지. 그쵸. 스캐폴드 실이라고 있어요. 실이 이제 옥수수 수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실이 막 여러 가닥이 얇은 실이 바늘 하나에 매달려서 꼬여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딱 보여드리거든요. 보여드리면은 안 보여요. 이게 한 줄로 보여요. 매지가이로 보면은. 착한 사람 눈에는 여러 개가 보인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주입이 되면은 24가닥이 안에서 어쨌든 볼륨감이 있으니까 볼륨감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볼륨감으로 인해서 윤곽선이 정확하게 딱 어그멘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필러로 만들 수 있는 그 윤곽선하고는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필러로 만들 수 있는 윤곽선은 처음에는 딱 그 라인이 또렷한데 조금 지나면은 약간 퍼지거든요. 근데 실은 안 그래요. 만들어 놓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약간 철사와 차른 느낌.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네, 돈이 있으신 만큼 농담이고요. 이제 어느 부분까지 시술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좀 얘기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윗입술이 안으로 말리는 것만 좀 개선하고 싶다, 잡고 싶다 하는 정도만 되시면 2줄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인중 축소가 되는 것까지 기대를 하시고 하면은 인중 쪽 부분을 눌러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는 6줄 정도. 그러니까 입술 위에 입술 선 따라서 2줄, 그 위에 2줄씩. 그리고 아랫입술의 볼륨감. 근데 볼륨감이라고 하면은 그 위아래로의 볼륨감이 아니라 요새는 볼륨감을 줄 때 옆으로 입술이 확장돼 보이길 원하거든요, 다들. 입술이 새 모이 먹듯이 이렇게 좁은 입을 선호하지 않죠, 요새는. 약간 서양 분들의 입처럼 옆으로 확 튀게 벌어져서 미소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입술 라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라인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을 아래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윤곽이 확실히 옆으로 길어 보이게 되죠. 일단 피하 조직 자체가 시술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인텐스 울트라로 해서 약간은 루즈닝 시켜놓는 게 목표하는 준비 단계이거든요. 필러를 이용해서 입술을 모양을 만드는 건 안 해본 게 없을 거예요. 못 보신 것도 없으실 거고. 정말 다양한 줄기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입술을 정말 특이하게도 만드는 원장님도 계실 테고 근데 실 넣는 건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처음 봤어요. 실을 넣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니까 다들 어디에 고양이처럼 이렇게 넣는 거 수염처럼 애석하게도 그게 아니라 고양이처럼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입술 라인을 따라서 넣고 하니까 그게 더 신기하고 궁금해 하시고 하는데 또 심지어 결과도 좋다고 피드백을 많이 받으니까 궁금하시죠? 오시면 돼요. 오시면은 일단 제가 웃겨드려요. 안 무서워요. 편하게 받으실 수. 네. 마취하시고 진행을 하면은 하나도 안 아프세요. 아픈 상태에서 시술 받으시게끔은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시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다음에는 안 받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원래 생각을 한 리프팅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할 때 입과 입술, 입 주변의 전체적인 안티에이징과 레주비네이션 그리고 입꼬리도 올라가고 입술 윤곽이나 볼륨도 개선이 되면서 인중 축소도 되고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되게끔 해주려면은 실도 반드시 필요한데 실만으로 개선이 되는 분도 있지만 실만 했을 때는 뭔가가 되게 빈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뭐 하나만을 딱 꼽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서로 간에 빈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케미가 좋은 필러와 실이 만나야죠. 오늘은 리프팅에 관해서 설명드렸고요. 조금 생소한 개념이었을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저도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리프팅 시술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